자, 오늘 오신 선생님들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정우승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나무위원 캠퍼스 준비한 유예과정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프로그램은 총 3부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일단 1부에서는 세무사 2차 유예과정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 1단계 과정을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부에서는 세무사 2차 유예과정이 좀 이제 사실 다른 시험보다 많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예과정 관련해서 우리 유은준 선생님하고 정정훈 선생님께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아무래도 세법학이잖아요. 그래서 세법 두 분 선생님께서 유예 강의를 왜 들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유예생 학습 전략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3부에서는 과목별로 선생님들께서 과목별 시험 대비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일단 세무사 전체 유예과정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 학원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은 총 3단계 과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유예과정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보통 나눠지게 됩니다. 1단계 같은 경우는요, 이론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진도별 모의고사 과정, 그다음 3단계에서는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 조금 하고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까지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단계에서는 기본 이론을 이제 공부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재 있잖아요. 회계학이라면 재무회계 연습서, 그다음 워크북 이런 기본 교재 가지고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인데, 이제 사실은 1단계보다는 2단계 때 학생들이 좀 많이 오고요. 3단계 때도 학생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1단계 때 학생이 좀 적게 오거든요. 적게 오는 게 나는 안다라고 가끔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안다. 그러니까 아니까 이론은 난 안 해도 돼. 나는 모의고사부터 하면 돼.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아직은 안 급해. 아직 안 급하니까 혼자 좀 하다가 요 2단계 좀 오는 경우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과정이 요 1단계입니다. 1단계. 그러니까 안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이론 내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세법 개론이라든가 아니면 뭐 심화세무회계 이런 1차 때 공부하는 이론 내용하고 2차 때 다뤄야 되는 이론 내용들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객관식을 볼 때 보는 이론하고 주관식을 볼 때 이론 내용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1단계부터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론 과정인데 기본 이론 과정이 아닙니다. 2차생을 위해서 2차 시험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론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단계 과정은 이제 진도별로 모의고사 과정입니다. 보통 10회에서 12회 정도 그렇게 진행을 해서 진도별로 실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3단계 같은 경우는 진도별 모의고사 몇 회 정도 진행하고 나서 이제 실전 모의고사로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3단계로 내용을 정리하게 되고요. 뭐 아시다시피 저희 학원이 이제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2차 유예 커리큘럼은 뭐 제가 직접 여러분들한테 뭐 저희가 잘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카페를 통해서 보시라도 할 수 있고 이미 선배를 통해서도 많이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퀄리티 굉장히 높은 그런 수준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 또 이제 프로그램상 답안 작성하는 것들, 답안 작성하고 나서 성적 공시하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체계적인 그런 프로그램도 갖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실제 저희가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은요, 이제 모의고사도 실제 시험지 양식으로 똑같이 진행이 되고 마찬가지 이것도 실제 시험지 양식입니다. 그다음에 해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실 때도 답안 양식도 실제 시험지 양식대로 시험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요거는 강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서 뭐 모분 답안 나가는 건 당연한 거고 채점을 하고 났더니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매주마다 체크해가지고 전부 다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모분 답안도 선정해가지고 여러분들 모분 답안 보고 나면 다른 친구들이 잘 쓰는 친구들이 어떻게 쓰는지 알고 나면은 내 답안 작성도 좀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확인하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 이제 성적 공시도 각 문제별로 전부 다 나눠가지고 성적 공시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는 이제 1단계 과정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1단계는 보통 이제 11월부터 저희가 2월, 3월까지 진행하는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이론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1단계 과정은 11월 4일부터 접수를 받고요. 강의 일정은 11월 17일부터예요. 발표가 언제죠? 10일이죠. 그러니까 바로 시작하셔야 돼. 바로 시작하시. 충격이 있을 수는 있어. 만약에 뭐 발표가 뭐 합격했으면 좋은 거고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바로 시작해야지, 하루도 먼저 시작해야지, 어차피 이제 해야 될 거라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0일 날 발표 나고요. 그리고 저희는 17일 날 바로 진행을 할 것이고, 과목이 4개잖아요.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하고 세무회계하고 세법 4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법 관련된 것들은 연말에 개정이 돼요. 그래서 개정 전에 공부하는 것보다는 개정되고 나서 개정된 교재로 공부하시는 게 좀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까지는 1월 중순까지는 회계학 일부 요 내용으로 저희가 공부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법 개정되고 나서 보통 1월 말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세법 개정 윤곽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1월 말 정도부터는 세무회계 세법학 그렇게 강의가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시간표는 일단은 저희가 1월 중순까지 하는 회계학 일부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뭐 오후 수업이 많지도 않아요. 시간 자체가 여러분들 뭐 아주 타이트한 그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복습하고 내 것을 만들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과정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유예과정 소개였고요. 그다음 2부가 사실상 중요해요. 저희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유예과정을 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런 내용 설명드릴 겁니다. 먼저 유은유 선생님 모셔가지고 왜 유예과정이 필요한지 그걸 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유예 1기 과정이 왜 필요한지 또 수강을 하셔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뭐 사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경험치기 비춰봤을 때 유예 1기를 이제 수강한 수험생들하고 유예 1기 과정에서 이제 혼자서 공부한 그 수강생들, 즉 유예 1기 과정에 수강하지 않은 수강생들하고 유예 2기라든가 유예 3기로 나아갔을 때 실력에서 좀 차이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격차라는 게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크지가 않지만 또 가다 보면 점점 좀 벌어지는 그렇게 이제 실력의 차이가 좀 생기는 면을 좀 많이 봤다고 보시면 된다. 특히 이제 그걸 확실하게 좀 인식했던 시점이 과거에 이제 코로나 때요. 코로나 때 이제 시험이 한번 연기가 되어서 12월 달 연기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이제 3월 초, 3월 3일 날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오고 다시 시험은 이제 9월 달로 앞당겨졌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8월에 있는데 그 당시 이제 9월로 2차 시험이 이제 좀 당겨졌다고 보시면 돼요. 12월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6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유예 1기 과정을 학원에서 진행을 못했어요. 진행을 하지 못하고 유예 2기, 유예 3기로 바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된다. 자,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회계학 선생님들하고 세법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예년에 비해서 수험생들의 실력이 확연히 떨어진다. 그게 이제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보십니다. 물론 이제 수험 기간이 워낙 짧았기 때문에 실력이 떨어진 면도 있지만 유예 1기를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냐에 따라서 유예 2기나 유예 3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사실은 좀 정확하게 보여줬던 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실력에서 좀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왜 차이가 생길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첫 번째는 사실 이해도 면에서 좀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저희가 동차할 때 이제 회계학도 공부하셨을 거고 세법학도 공부를 하셨을 거야. 또 단기간에 합격하는 전략으로 나가다 보니까 사실 이해가 안 갔지만 암기 위주로 좀 공부하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필기된 내용들, 또 공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스스로 공부하시게 된다면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은 여전히 이해가 안 가요. 그 이해가 안 간 상태에서 유예 2기 모의고사 과정으로 들어오시게 되기 때문에 역시 유예 2기서부터 시작이 되다 보면 당장 모의고사를 보고 또 시험에 얼마 안 남은 시점이 되다 보니까 그때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지 못해요. 역시 단순한 암기로 좀 바뀌게 된다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해 위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 있는 유예 1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유예 1기 과정이 기본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이야. 그래서 선생님들이 대부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서 사실은 이해 위주로 좀 정리를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도 면에서 좀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야. 근데 저희가 이해를 해야지만 암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또 그 암기라는 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인데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암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지속성이 유지가 되지 않고요. 특히 응용 문제를 잘 못 풀어요. 문제를 조금만 틀어도 거의 문제를 풀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해도 면에서 좀 차이가 있고 또 두 번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또 수험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함이 사실은 열정을 이겨요. 열정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혼자서 공부하시다 보면 처음엔 열정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한 달도 가기가 쉽지가 않다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강제성이 부여가 되는 유예 1기 과정, 학원 과정을 수강하면서 뭐 그 실강이 되었던 아니면 온라인 강의가 되었던 주중에 이제 수업을 듣고 공부하는 과정을 강제적으로 하다 보면 당연히 꾸준히 이제 공부하는 습관이 루틴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유예 2기, 유예 3기로 가시게 된다면 자율성을 부여하는 과정이야. 주중에는 혼자 공부하고 주말에 와가지고 시험 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된다. 아무래도 이제 유예 1기 동안에 강제성이 이제 부여가 되어서 주중에 공부하는 습관이 잡히시는 분들이 유예 2기라든가 유예 3기로 오게 된다면 자율성이 부여가 되었을 때 여전히 강제적으로 공부를 잘 해나가요. 그게 습관이 되어서 주중에 공부하는 게. 근데 유예 1기 과정부터 자율성이 이제 부여가 되어서 스스로 공부하신 분들이 물론 꾸준히 공부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역시 유예 2기, 유예 3기 또다시 자율성이 부여되는 과정에서 꾸준히 공부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주중에 공부하는 루틴, 습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처음부터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이제 강제성이 부여가 되는 유예 1기 과정에서 만들어지게 된다면 2기, 3기를 모의고사 과정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력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3기 정도 가게 된다면 격차가 주는 게 아니라 좀 더 벌어지는 현상이 좀 벌어진다고 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모의고사 연습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동차 때 이제 모의고사 보고 그리고 유예 2기 때 다시 모의고사 시작이 되면 거의 한 7개월 정도를 쓰는 연습을 안 한 상태에서 바로 시험을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유예 1기 과정이라는 게 기본 이론 과정이긴 하지만 모의고사도 진행이 돼요. 그래서 과목마다 뭐 차이가 있겠지만 3번에서 4번에 걸쳐서 모의고사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어쨌든 답안 작성하는 요령이라든가 쓰는 연습이 주기적으로 좀 되시고요. 또 수업 시간에 대부분 유예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뭐 수험생 답안지도 경우에 따라서 보여드리면서 어쨌든 직간직적으로 모의고사가 일정한 시점마다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답안 작성하는 습관이라는 게 좀 길러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예 2기로 왔을 때 초창기 때 점수 차이가 좀 벌어지게 돼요. 근데 유예 2기라는 게 모의고사 과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점수가 중요해요. 근데 점수가 잘 나와야 계속해서 공부하는 계기가 되는데 점수가 안 나왔을 때 이제 오히려 저희가 이제 자극이 되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계속 점수가 안 나오면 자꾸 처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유예 2기에 와서 점점 격차가 좀 벌어지는 그런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유예 1기를 들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 이해도 면에서 좀 차이가 생기게 되고 그것보다는 사실 강제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보십니다. 유예 1기는 강제성을 부여한 것이고 유예 2기하고 3기는 그 강제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이제 공부하는 자율성이 부여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4개월 정도의 기간에 걸쳐가지고는 강제성이 부여가 되는 과정을 따라가시는 게 전체 수험 과정에서는 보다 효과적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제가 이제 동차 때는 사실 단기간에 합격하는 전략, 단기 전략으로 하시는 거야. 근데 물론 유예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길지는 않지만 장기 전략으로 하시는 거야. 이제 단기 전략이 아니라 장기 전략으로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이제 강제성을 부여받으면서 사실은 공부하는 습관을 먼저 기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과정이 끝나고 나서 자율적으로 이제 유예 2기, 3기에 걸쳐서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예 1기 되도록이면 강의를 좀 들으시면서 온라인 강의가 되었던 뭐 실강 강의가 되었던 강의에 참여해서 강제적으로 일단은 이래독이 좀 이루어주시고 그걸 바탕으로 유예 2기, 3기에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자율적으로 공부를 해나가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장기 전략으로 나가는 유예 생활에선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다. 제가 뭐 유예 1기도 중요하고 사실 유예 2기도 중요하고 유예 3기도 중요해요. 다 중요하긴 하지만 유예 1기가 중요한 면을 갖고 있는 이유는 수험생, 유예생 수험생활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방향성을 어떻게 잡느냐. 그에 따라서 유예 수험 생활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유예 1기 강의를 좀 들으시면서요. 강제성이 부여가 되는 강의를 들으시면서 유예 2기로 나가기 전에 이론 내용을 잘 정리하시는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정도 선에서 좀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이제 정재훈 선생님이 유예 수험 생활의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정훈입니다. 유예 합격을 위한 학습 전략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목별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공부 시간 배분을 어떻게 정해갈 거냐, 이런 문제인데요. 우리 2차 과목은 회계학 1부, 2부, 세법학 1부, 2부 100점씩 400점 만점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채점도 이와 같이 하는 내용이 되는데요. 자, 공부할 때는 네 과목을 공부 시간을 균등하게 배정해서요, 계속적으로 공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특정 과목이 쏠려서 이와 같이 한 달 동안 세법만 공부하거나 이러면요, 공부가 안 된 이와 같은 그 과목은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특정 과목에 시간을 쏠리지 않고요, 4개 과목 모두를 다 같이 이와 같이 공부해서 과목별 공부 감각을 잊지 않고 가야 되겠습니다. 세법학 1, 2부를 뭉뚱그려 세법학이라 하고, 회계학 1부는 재무원가, 회계학 2부는 세무회계인데, 여러분들이 주 단위로 매일마다 10시간씩 순수하게 공부한다면요,
예를 들어서 시간 배정을 월화수 10시간 가운데 5시간은 세법학, 나머지 5시간은요 재무 원가를 이렇게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목금에는 세법학 5시간 매일마다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요 세무회계를 또 5시간 공부합니다. 그럼 주 안에서 4과목이 시간이 골고루 안배되면서요 다 같이 공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체계로 공부가 되죠. 세법하기 어려우니까 세법만 하루 종일 공부하고 1주 가고 2주 가면요 내가 원가 관리 얘기는 언제 공부했지? 공부 어떤 그 느낌이 상당히 오래전에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요 공부를 안 하면 상대적으로 불안합니다. 어쩌다 한 번씩 꿈을 꾸죠. 갑자기 내가 시험장에 갔는데 원가 관리 공부가 나는 자신 있다고 보고 공부를 안 했는데 막상 시험을 꿈속에서 보고 있으니까요 막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이거 어떻게 풀지? 한 달 내, 일주일 내 공부한 것들은 답안이 잘 작성되는데 상대적으로 오래전에 공부했던 것들은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는요 굉장히 공부의 어떤 느낌이 상당히 오래전의 약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위에 1단계에서 재무 원가를 먼저 11월, 12월에 수강하시죠. 아무래도 그 수강하는 그 기간에는요 해당 과목을 약간 시간을 안배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낫습니다. 오전에 원가 재무를 4시간 수업 들었으면 오후에 2시간 정도 복습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매 주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법학과 세무회계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월화수 이제 오후 2시간과 저녁 시간대 세법학 공부하고 월화수 공부했으면 이제 목금토 이제 세무회계를요 오전 재무 원가를 들었으니까 오후에 이제 또 저녁 시간에 세무회계를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4개 과목이요 주 단위로 다 같이 공부가 진행돼야 됩니다. 물론 특정 과목 특정 어떤 챕터에서는요 나는 이거 굉장히 쉬운 내용이야 그러면 시간을 적게 안배하고 어려운 뭐 세법학이나 세무회계를 더 공부한다 할지 이럴 수 있죠. 나는 이 파트 공부하는데 항상 나는 틀리는 경우가 많고 점수가 안 나와 하면요 상대적으로 그 매일마다 공부할 때 5시간 공부가 아니라 1시간 늘려서 6시간 공부한다 할지 이렇게 해서요 자기 어떤 상황에 맞게 공부의 어떤 난이도에 맞게 잘 조절해서 와같이요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는 2차 내년 5월 8월까지 기간이 8월 초까지 기간이 9개월밖에 남지 않았죠. 이제는 시험이 막 우리 코앞에 다가왔으니까요 4과목을 시간 안배를 다 하면서 공부 과목마다 항상 느낌을 가지면서요 공부를 하시라 이겁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 2차 시험은요 1차 객관식과 달리 이런 답안지에 손글씨로 글씨를 적어서 채점자가 이걸 받아서 채점해서요 점수가 몇 점인지를 평가합니다. 손글씨로 또박또박 글씨를 적어서 이 결과를 가지고요 채점한다는 거. 그러니까 항상 2차 공부할 때는요 어느 과목이든 간에 책상에 항상 2차 이 답안지를 두고 타자로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손글씨, 손 근육을 숙달시켜서요 글씨를 적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한 방에 이게 잘 되지 않거든요. 우리는 타이핑에 익숙하지 않는 세대죠. 우리는 타이핑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글씨를 적는데 상당히 익숙하지 않죠. 엄지손가락으로 문자를 남기거나 타이핑을 하거나 요새는 아이패드 같은 경우로 글을 이렇게 쓰기도 잘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손글씨 쓰는 것이요 상당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뒤처져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이에요 우리 2차 시험장에서는 손에 땀이 나게 글을 적어서 내가 얼마 정도 아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이기 때문에요 손글씨 쓰는 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평소에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빨리 정확하게 글씨가 잘 안 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1차와 다른 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2차 공부할 때는 이런 답안지를 옆에 두고 답안지에 손글씨를 작성한 걸 습관하면서요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차 답안지가 양식으로 보여지니까 좌측 테두리 안쪽으로 1cm에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점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왜 시험 당국에서 이 점선을 수직으로 그어놨을까요?
바로 좌측에 정렬된 답안을 작성해 주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들여쓰기를 어떤 분은 1cm 하고 어떤 분은 4cm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좌측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답안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2차 답안지 그 좌측에서 우측 이 간격이요. 그렇게 공간이 넓지가 않습니다. 2차 답안지도 시험장에서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모든 답안지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어느 과목이든 간에 좌측이 정렬되게 작성하면 깔끔하게 보입니다. 그런 그 훈련도 하시면서 2차 답안지에 손글씨 적는 거를요 잊지 마시라 이거죠. 재무나 원가 같은 경우는 또는 세무회 같은 경우는요 계산 과정이나 풀이 과정을 적고 결론에 해당하는 숫자를 적는다 할지 정답을 적는다 할지 순수 글씨를 적으면서 해야 됩니다. 이 답안지는 곧 2차 시험장에서 내가 제출한 답안지를 채점자가 보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연습하듯이 해버리면요 휴지통에 그냥 버리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올바로 글씨가 잘 작성이 되지 않고 깔끔하지 않게 되죠. 딱 어느 분이 어느 정도 점수를 넣는 자는요 대충 뭘 보면 알죠? 답안지 작성하는 이 패턴을 보면요 아 저분은 이러저러해서 답안을 잘 작성하는구나 금방 눈에 띄게 됩니다. 손글씨 답안 작성을요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소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왼쪽에 책이 있고 가운데 계산기가 있고 오른쪽에 2차 답안지가 있고 이걸 항상 루틴으로 정해서요 공부를 습관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법학과 관련해서는요 우리 2차 사례 형태 문제의 경우에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해서 7점 배점으로 이렇게 물음을 제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답안을 작성하는 게 효과적이고 채점 하신 분한테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답안 작성 방식이냐 있을 때는요 먼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건지 유법한 건지 결론을 빵 적어 놓습니다. 그래 놓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요. 답안 쓰는 거를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같이요. 공부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 해서 첫째, 둘째, 셋째. 한글로 적으면 그러니까 동그라미 1, 2, 3 이렇게. 아니면 이 사건 처분이 유법하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유법하다라는 결론을 빵 터뜨려 놓고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해서 논리 정연하게 적어주면요 훨씬 더 바람직한 답안 작성 방식이 됩니다. 원래 그 논문 작성할 때도요 이런 방식으로 논문을 많이 작성하거든요. 뭐라고 말하고 맴맴 돌아서 결국은 유법하다. 유법하다는 그 말을 찾고자 채점자는 찾고 다니는데 여러 그 줄을 읽고 가다 보면요 논리 정연성이 약간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처분의 적법성, 유법성에 대해 설명을 했을 때는요 결론을 적어놓고 이유나 근거를 적어놓은 방식으로 답안 작성하면요 아주 바람직한 답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거가 유법하다라고 했는데 정답은 적법이야. 그러더라도 어떤 논리 정연한 어떤 근거가 잘 적어져 있다면요 부분 점수가 들어갑니다. 결론이 어긋났다 하더라도요 중간에 자기만 논리를 그냥 적지 않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할 때도 소수 의견 있고 다수 의견 있고 하거든요. 항상 우리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옳고 그름이 딱 부러지게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거를 논리 정연하게 적성하는 그 원리를 답안 작성으로 이렇게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3가지 정도를요 제가 설명드렸죠. 4가지 과목을 골고루 시간 안배를 다해서 공부하라는 것. 2차 답안지를 친숙하게 하면서요 항상 손글씨 적으면서 공부하고 어떤 처분이 적법 위반인지 여부를요 먼저 적고 근거 논리를 이렇게 순서로 적는 방식으로 공부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요 유예 합격 학습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면요 여러분들이 합격이라는 영광을 내년 그 11월 초에는요 얻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남영경 아카데미 김기동 회계사고요. 지금부터 3부 과목별 설명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회계 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일단 교재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세무사 재무회계 연습 교재 있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 교재가 있는데 제가 매년 책을 개정하는 교재다 보니까요. 새로운 교재를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 유예반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작년에 사용했던 교재가 있으실 거예요.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달았을 테니까 새로운 교재로 여러분들이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많이 고치진 않았어요. 세무사 2차 시험이 작년 시험이 재작년 시험에 비해서 볼 때 좀 평이하게 나와가지고 뭐 특수한 주제를 추가시킬 게 없다고 생각해가지고요. 과거 있던 책에서 조금 보완했던 부분이 한 몇 군데, 한 10군데 미만이거든요. 그 정도 제가 고친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다시 여러분들이 책을 바꿔주는 게 좋겠지만 바꾸는 게 좀 번거롭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존 교재 그냥 이용하시면서 어차피 제가 아이패드에다가 스크린 띄워가지고 강의하기 때문에요. 기존 교재 이용하셔서 수업 들으셔도 그렇게 많은 불편함은 없으실 거예요. 연습서도 그렇고요. 워크북도 그렇고 새로 나오긴 했지만 뭐 다시 구매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기존 책 이용하셔도 됩니다. 물론 약간 불편함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이 새로 사셨으면 좋겠지만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사 기출 경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세무사 2차 시험이 재작년 시험은 진짜 많이 어려웠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 시험은 좀 넓게 나왔는데 좀 평이한 주제들 위주로 나왔었거든요. 주제가 좀 넓었던 거지 어려운 테만 나오진 않았어요. 기억나세요? 어떤 문제 나오는지? 주당이익 문제가 기본 주당이익, 희석 주당이익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확정급여 제도가 초과정익 되는 거 있죠? 그거 기준으로 문제가 나와서 그게 이제 문제 1번이었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 현금 흐름표와 그다음에 고급 회계 주제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환율 변동 회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합병이 문제가 안 나오다가 뭐 족구모 대가랄지 이런 것들 합병 좀 문제가 좀 나왔었어요. 아직 연결 문제가 안 나왔는데 아무튼 이제 세무사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도 중급 회계 부분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고급 회계 부분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고급 회계 부분까지 제가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거고요. 작년도에는 제가 고급 회계를 온라인 강으로 이전에 촬영했던 강의를 올려드렸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제가 고급 회계 부분까지 실강으로 제가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 계획표 상에 있는 건 중급 회계 연습 좀 계획표고요. 제가 고급 회계 부분은 따로 보강 일정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고급 회계 수업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문제가 전범위가 걸쳐가지고 문제가 지금 다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전범위에 걸쳐서 빠짐없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문제 다 풀 수 있게끔 설명드리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푸실 수 있으면 정답 100% 다 맞출 수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요. 최청현 선생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최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기동 회계사가 설명 잘했는데 일단 제가 작년 요맘때 이제 유예반 설명회 하면서 작년 2차 문제가 이제 말한 것처럼 좀 골고루 나왔죠. 우리가 올해 2차 문제가 좀 골고루 나왔어요. 세무사. 근데 고전 연도가 이제 수익 문제가 30점, 그다음에 주식기준 보상이 30점 크게 두 문제가 나와서 그게 그 이전 한 3년을 보면 그때도 이제 골고루 나왔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제가 작년에 설명할 때 올해는 분명히 골고루 나올 거다. 크게 30점씩 안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대로 그렇게 나와서 하여튼 뭐 올해 2차 시험 본 친구들이 뭐 하여튼 잘 본 것 같아요. 수업 듣고. 그래서 다음 주 합격자 발표가 나는데 좀 많이 붙지 않았을까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도 1년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내년 꼭 붙으시고요. 제 강의 말씀드리면은 일단 교재는 개정돼서 18판인가요? 요 녹색 교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간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요 교재 가지고 수업할 거고요. 그다음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브노트 있으신 분들 같이 설명을 병행해서 할 거예요. 아까 뭐 우리 이 유예반 설명할 때 1단계가 되게 중요하다. 2단계, 3단계도 있지만 그런 얘기를 저는 되게 공감하는데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2단계나 이제 3단계 이제 모의고사를 저희가 만들어서 보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모의고사는 기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교재에 전부 다 과거 기출 문제가 들어있고 또 회계사 관련된 기출 문제도 여기 좀 들어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도 보시지만 과거 기출 문제를 제대로 풀이해낼 수 있어야 그게 바탕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출제하는 모의고사를 잘 풀이해내고 또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1단계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도 열심히 준비해서 강의할 테니까 여러분 1단계부터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년에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나무에서 이제 원가 관리 회계 강의하고 있는 홍상현입니다. 일단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대부분 다 요번에 이제 시험을 보셨겠죠? 네, 보시고 지금 유예 1순환을 지금 고민하고 계실 텐데 일단 원가 관리 회계 시험은 여러분들 어땠어요? 네, 깜짝 놀라셨죠? 올해 원가 관리 회계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3번, 4번 이제 두 문제가 나왔는데 둘 다 이제 유형 자체는 좀 전형적이었어요. 많이 봤던 문제 형식을 빌렸는데 이제 3번은 괜찮았고 그래서 3번은 여러분들 대부분 다 맞출 수 있었고 4번 문제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개념이 생소한 보지 못했던 개념이 나왔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계산량도 많아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기로는 만점자가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좀 얘기를 들은 게 있고 또 막 향간에는 이거 출제 오류다, 이거 잘못 출제된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온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출제 오류는 아니고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 왜 그렇게 이제 어려웠냐라고 했을 때 일단 원가관리회계가 아무래도 과목 비중이 적다 보니까 점수가 적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단순 반복 암기 이런 느낌으로 유형별로 접근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맞힐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24년도에도 이제 미사용 자원 관련해 가지고 단순 반복으로 조금 커버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3번으로 나왔었고 올해도 3번은 충분히 이제 유형별 그 대비를 통해서도 할 수 있었지만 조금 더 개념을 갖다가 정확하게 가져가야 그래야지 이제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 답습했던 좀 이 단순 반복 암기 요런 대비 방법으로는 조금 고득점은 힘들다. 한 20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갖다가 제가 좀 반영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교재를 새로 썼습니다. 이게 이제 1판이고요. 지금까지 제가 썼던 그 교재는 사실 이제 이전에 선생님들한테 물려받아 가지고 기출문제 추가하면서 썼던 건데 강의하면서 조금씩 원고를 써서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제가 1판으로 완전히 새로 책을 이제 쓰게 됐고요. 중점적으로 이제 생각했던 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개념이 이제 응용돼서 나왔을 때 충분히 이제 대비가 가능하도록 이제 이론 설명을 조금 풍부하게 넣었어요.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제껴두고 그 다음에 문제만 반복해서 전형적인 거 대비하던 그런 이제 준비 방식에서 조금 더 그래도 근본을 갖다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공부 방법을 적용할 수 있게 책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론 설명이 기존의 연습서와 기본서의 중간 정도로 양이 좀 많아졌고 그 다음에 예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양을 많이 늘렸습니다. 예제를 좀 촘촘하게 구성을 했어요. 기존 연습서는 한 50개 정도, 전체적으로 한 50개 정도 예제가 있었다면은 여기는 100개가 넘어갑니다. 예제를 좀 짧게 해가지고 개념을 좀 구조화를 잘 할 수 있게 그렇게 촘촘하게 넣었습니다. 그렇게 넣어서 좀 양은 이제 많아졌죠. 그래서 두 권으로 나뉘어졌는데 그래서 너무 좀 헤비할까봐 그래서 연습할 수 있는 문제 자체는 최대한 이제 효율적으로 필수적인 어떤 문제들 옛날 스타일의 어떤 구식 문제는 최대한 이제 배제하고 나올 만한 것들 위주로 기본 문제랑 심화 문제는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 책으로 이렇게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유예 1순환에서 요 두 것만 이제 잘 붙잡고 가시면은 끝까지 가시면은 뭐 모의고사 과정 많이 필요 없이 어느 정도 든든하게 점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도 이 교재 컨셉에 맞춰서 우리 시험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조금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많이 설명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겠죠. 교재 자체가 그렇게 구성돼 있으니까 이론 설명 많이 해서 개념을 좀 이게 차근차근히 탄탄히 쌓아 올려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초점을 맞춰 가지고 강의를 진행한다. 이 정도까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의 시간에 뵙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원가회계 강의하는 이승우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너무 앞에 회계학 일부 좋은 얘기를 다 해주셔갖고, 근데 제가 작년에 유예 강의를 한 다음에 약간 후회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제 나름대로 좀 반성하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여러분이 11, 12월에 수업 들을 땐 잘 들으시다가 한 4, 5월, 3, 4월 이때쯤 되면
저한테 질문하시는 내용이 이런 게 많아요. 그 배운 것 같은데 약간 가물가물해서 또 질문한다 이런 질문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되게 많이 반성을 한 게 이게 복습하기 되게 어려운 강의였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는 여러분 없는데 올해 강의부터 뭐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냐면 일단 교재가 작년이랑 같아요. 안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교재가 같으니까 강의 내용이 크게 다를 건 없는데 그 여기에 제가 여러분 그 제가 직접 수기로 다 작성한 강의 노트 하나를 붙여드리려고 해요. 한 150페이지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걸 제가 이제 왜 붙여드리냐면 강의 노트 일단 들어간 가장 그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중점에 두고 만든 건데 첫 번째가 제가 수업 시간에 그림 같은 걸 많이 그리거든요. 이렇게 그림 이용해서 풀이를 많이 하는데 그걸 여러분 이렇게 따라 그리시는 분도 있는데 약간 잘 안 따라 그리시는 분도 있고 그린다고 해도 제가 의도한 거랑은 좀 다르게 그리신 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강의 노트에 수업 시간에 그리는 그림을 다 넣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이 수업 시간에 같이 안 그리셔도 나중에 그냥 편하게 들으시다가 복습할 때 제가 옛날에 강의했던 거 그대로 다시 보실 수 있게 그림 그려드리려고 한 게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그 질문하시는 게 사실 얼추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타교재 질문도 조금 하시는데 사실 여러분 그 원가 관리 아까 최창현 선생님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일 좋은 문제는 기출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원가 관리회계 교재가 시중에 있는 건 뭐 사실 저는 대동소이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베이스는 기출 문제거든요. 거기다 특히 우리 원가 관리회계는 무슨 원서 이런 거 좀 참고하는 게 있기 때문에 문제들이 대부분 유사할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질문하시는 것도 사실은 대체적으로 비슷하고 하시거든요. 뭐 가끔 타교재 갖고 와서 질문하시는 분도 결국은 다 비슷한 내용 질문하셔갖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강의 노트에 넣은 건 뭐냐면 그 제가 질문 너무 많이 받는 것들 다 때려 넣었어요. 그러니까 질문 이런 것들은 너무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거라 여러분 이런 거 어려워하시는구나라는 그 질문 많이 하시는 건 하나 넣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특히 우리 관리회계 쪽이 심할 거라고 보는데 다른 과목에 비해 원가 관리회계는 풀이 방법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관리회계 문제라고 해도 누구는 뭐 예를 들어 뭐 증분수익 증분비용을 이용해 풀 수도 있지만 다른 분은 영업이익을 직접 계산해서 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제가 뭐 책에는 보통 문제에 대해서 풀이 방법 1개 정도를 소개하지만 수업 시간에 여러 개를 소개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책에는 없는 거를 강의 노트 다 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실 때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수업 시간에 그림 그리는 거나 여러분 질문 많이 하시는 거나 또 풀이 방법이 시중에 여러 가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제가 강의 노트로 같이 첨부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강의 자체는 작년과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지만 강의 노트 보시면 여러분 확실히 복습하시는 건 편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올해 강의는 최대한 여러분이 1월 이제 원가는 아마 12월에 종강할 테니까 1월 이후에 복습하시기 편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되게 많이 노력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약간 중점을 뒀다고 말씀드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재는 작년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은 크게 안 달라지겠지만 강의 노트를 좀 같이 활용하면 작년에 보강을 제가 너무 많이 해서 보강을 좀 줄여서 아마 그래도 우리 정규 강의 14회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보강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을 것 같고 한 많으면 3, 4회 정도 조금 추가로 수업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무회계 강의하게 될 정우승입니다. 예, 일단 교재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교재는 이론서하고 그다음에 연습서 2가지입니다. 이론서는 세법 워크북 교재로 1, 2로 되어 있는 교재고요. 그다음에 세무회계 연습서는 이제 문제만 실려 있는 거고요. 1, 2로 마찬가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있는 거는 2025년도 교재고요. 내년 26년도가 되면 저희 강의할 때쯤 되면 26년도 교재가 출간될 거예요. 그래서 표지도 지금하고 좀 바뀔 거고 뭐 색깔은 비슷할 건데 연두색 책이 녹색 책이 이제 이론서, 그다음에 빨간색 책이 연습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이제 새로 26년도에 세법 개정이 될 예정이거든요. 개정되면 이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이제 책을 할 거고 뭐 올해 세법 개정이 얼마나 될 거냐 그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몇 달 전에 정부에서 세제 개편안이 발표는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할 예정이다라고 발표가 됐는데 글쎄요 뭐 어느 정도 세부적인 디테일하게 어느 정도 행정될지는 연말까지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초안만 좀 나온 상태고 뭐 법인세율 같은 거 좀 바꾼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세율 바꾸는 건 뭐 사실 어렵진 않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바꿔서 기억해서 문제 풀면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 비롯해서 개정되는 거 일단은 반영해서 책을 낼 거고요. 또 하나 이제 25년도에 기출됐던 회계사 시험하고 세무사시 기출됐던 거 그런 내용들 수록될 거고 제가 25년도에 좀 트렌디한 문제들이다 새로 만든 문제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이제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책을 낼 거예요. 일단 부피는 최대한 늘리지 않게끔 많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일단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2000페이지 책을 한 번 보는 것보다 1000페이지 책을 2번 보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수험이기 때문에 한 번 풀어서 기억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짧은 교재를
많이 여러분들이 얇은 교재를 많이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얇게 되면은 대비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재는 지금 수준하고 좀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게 좀 준비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기출문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세무회계 시험 보셨죠? 보셨으면 어땠어요? 난이도가? 여러분 느끼기에는 어려웠다고 느끼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작년에 시험 보신 분들이라면 작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잡을 수가 없죠. 작년 같은 경우는 세무사 2차 시험이 24년도는 다시는 절대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아야 될 정도로 너무나 어렵게 출제가 됐었고, 25년도는 그래도 조금은 괜찮았었어요. 우리가 많이 봤던 주제들, 물론 양은 너무 많았어요. 양은 상당히 많아서 시간 내 풀기는 굉장히 좀 어려웠었고, 대부분 분들이 다 풀지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뭐 소득세 기분 같은 경우는 뭐 손도 못 대고 나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문제였는데,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풀만한 주제들, 그런 것들이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내년도 어떻게 될 거냐? 또 몰라. 그러니까 24년도에 들어가시던 분이 26년도에 들어가시면 또 그때처럼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25년도에 들어갔던 분들, 그런 수준의 분들이 들어가신다면 또 그렇게 또 낼 수도 있는 거고, 종잡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은,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떤 애처럼 나오더라도 꽈락은 넘길 수 있게, 붙을 수 있는 점수를 맞출 수 있게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 2단계 모의고사, 3단계 모의고사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자료보다 더 중요한 건 책이에요. 책.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거, 워크북에 있는 거 다른 내용 아니잖아요. 법률 내용이에요. 매뉴얼, 문제 풀기 위한 매뉴얼이고, 그 매뉴얼대로 문제 이렇게 푼다는 거거든요. 그럼 거의 대부분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 보시면, 작년 문제, 올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책에 있는 문제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책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 24년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 책에 있는 문제에서 못 보던 문제들이 있죠. 못 보던 문제가 있었어도 책에 있는 문제만 정리한다면 충분히 합격 점수는 다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거 100% 다 알고 여기 있는 거 100% 다 풀 수 있다. 그럼 붙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여러분 진짜로. 근데 이거를 1단계에서 이걸 하지 않으면 2단계, 3단계에서는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완벽히 숙지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1단계에서 여기 있는 문제들, 필수 문제는 다 다룰 것이고, 필수 문제 안 지켜 있는 분들도 체크는 전부 다 할 거예요. 우리가 다 언급을 할 것이고, 마찬가지 이론에 있는 것도, 계산 문제 필요한 이론 내용들은 다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하게 될 겁니다. 작년도 그런 식으로 강의했었고, 거의 빠짐없이 다 정리를 했었고, 우리 2단계, 3단계는 추가로 더 했지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1단계예요. 여기 있는 게 여러분들이 완벽히 된다면 시험 문제는 아무 지장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강의는 1월 중순부터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걸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본법이 이제 12월 달에 통과가 될 것이고, 1월 달, 2월 달 정도에 보통 시행령 통과되는데, 저희는 시행령까지 좀 개정이 돼야 세법 내용 강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빨리 개강을 하고 싶어도 개강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세법 개정 일정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개정하는 거고,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빨리 26년도 세법을 강의하는 그런 일정이 될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3월 중에 이제 강의가 끝나게 될 건데, 3월 달이 되면 이제 또 뭐가 문제냐면 2단계 시작해야 되잖아요. 2단계. 이제 문제가 1단계가 강의가 늘어지면 1단계 끝나지도 않았는데 2단계 시험 봐야 된다고, 그때도 막 속 타. 아니 나는 이제 혼자 2단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1단계가 안 끝났으면 되게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학원은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1단계 끝나고 나서 2단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시간표를 다 짜놨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1단계 다 마무리하고, 제대로 마무리하고, 2단계 또 여러분들이 진도에 맞춰서 시간 공부하고 예습을 하고 시험 볼 수 있도록 시간표를 짜놨으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뭐 1단계 진행하는 중에 막 2단계 시작하고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1단계 마무리하고 그리고 2단계가 진행될 것이고,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일정을 대략 예상해 봤을 때는 2단계가 한 10회 정도, 3단계가 한 8회 정도 그렇게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게 1단계 시험 끝나고 나서, 1단계 과정 끝나고 나서 2단계 모의고사를 10회 정도, 그리고 3단계 8회 정도 그렇게 저희 학원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 정도 설명드리고요. 우리 또 세무회계 담당하시는 이준현 쌤 있거든요. 모셔가지고 세무회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뭐 일단 우리 정수 선생님이 뭐 대부분 중요한 말씀하셨고요. 그게 뭐 저도 뭐 동일하게 강의는 이제 그 이론 노트, 이론서 가지고 이제 할 것이고, 그다음 이제 세무의 교재 이제 문제풀이 교재예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개정된 내용을 똑같이 이제 반영할 거다. 뭐 똑같고요. 그다음 이제 제가 이제 세무에게 이제 교재를 쓸 때 이제 그 초점을 둔 건 뭐였냐면, 아까도 우리 이제 기출 문제가 먼저 가장 좋은 문제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은 기출 문제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 그대로 다 풀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세무의 교재 쓸 때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이제 23년도에 이제 기출 문제와
24년도의 기출문제가 중복이 되는 게 있어요. 근데 항상 100% 중복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중복되는 것이 이제 있다면 그 23년, 24년 문제를 다 풀기보다는 각각의 문제를 만들기보다는 23년, 24년 문제를 결합을 해서 23년도 중에 60%, 24년도 중에 40%를 가져와서 한 문제를 만들면 한 문제로서 이제 과거 기출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병합할 수 있는 기출 문제들은 최대한 병합해서 만들어서 여러분 이제 문제 풀이 수를 좀 줄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고요. 대신에 그 기출 문제에 대한 해설이든 개조는 이제 제가 만든 문제 해설이든 해설을 굉장히 좀 상세히 이제 기록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는데 부담이 없도록,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중에 말로 설명했던 것을 문자화 해가지고 복습하실 때 이제 사실 했던 건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뒤에 있는 해설을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이제 해설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해설의 내용이 굉장히 길어서 이제 그 페이지 수가 좀 길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교재 보시고 좀 페이지가 너무 두꺼운 거니까 너무 공부할 양이 많은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문제 수는 아마 다른 교재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아마 해설 때문에 이제 페이지가 좀 늘어날 수는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한 2가지 정도만 이제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뭐 제 말씀 줄일까 한데요. 우리 이제 그 시험이 이제 어려웠다, 쉬웠다의 이제 차이를 이제 보면 이런 것이겠죠. 쉬웠다라고 하면 기존에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과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되어서 응용이 이제 별로 없었다면, 기존에 이제 문제를 반복 숙달했던 분들이라면 쉽게 맞출 수가 있는 그런 문제는 아마 쉽게 출제했다고 얘기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응용되어서 어렵다라는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이제 기존의 교재에 없었던 완전히 이제 교수님만 알고 있는 내용을 출제한다든지, 그거 하나랑, 두 번째는 기존에도 당연히 출제했던 주제지만 굉장히 많이 꼬아서 응용되어서 뭐 여기 주제 저기 주제를 함께 응용해서 이제 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많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렵게 느끼실 건데, 먼저 첫 번째 전자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완전히 이제 새로이 만들어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처음 접해보는 문제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든 좀 하신 분이든 유예생이든 동차생이든 큰 변별력이 없어요. 그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 이제 학원 이제 일상적인 정규 수업 과정으로는 해결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니까 그런 거는 이제 과감하게 포기하고, 어렵게 나왔을 때 여러분이 합격을 하시려면 기존에 공부했던 주제들이 응용되었을 때 그 응용된 내용을 맞출 거냐 안 맞출 거냐가 동차생, 유예생, 공부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의 차이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결국 이제 핵심은 어렵게 나왔을 때 내가 합격을 하려면 뭐가 잘 돼 있느냐, 응용력이 키워져야 될 것이고, 그러한 응용력은 사실 문제를 많이 푼다고 키워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이제 정규 세무회계 수업 시간 중에 그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이제 예전에 이제 출제되었던 문제 중에 예를 들어 업무용 수용차 아시죠? 우리 이제 업무용 수용차의 매입세액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이제 불공제 될 것이고, 그것은 이제 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그러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이제 장부가 자산으로 안 잡고 비용으로 처리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그게 바로 뭐에 해당하는 사건인 것이다? 감가상각자산을 취득가액을 비용했으니까 즉시상각의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이야 이제 그 기출 문제가 교재에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이 당연히 다 답변하시지만, 그런 게 이제 과거의 기출 문제 없이 처음으로 나왔을 때는요, 맞춘 학생이 있고 못 맞춘 학생이 있어요. 그 맞춘 학생과 못 맞춘 학생의 차이는 뭐겠어요? 결국 즉시상각의제라는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냐.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단순히 기계장치 자본지출을 비용한 것만 즉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응용된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맞추고 못 맞추고, 사실 그것은 뭐 대단한 응용은 아니거든요. 뭐 저희 같은 학원 선생님들이 뭐 당연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수험생 입장에서야 이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새롭네 이렇게 이제 느껴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맞추고 못 맞추고가 결국 당락에 저는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기본 개념의 정확한 이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항상 매번 세무회계 수업을 할 때 기본적인 개념 이해에 많은 시간을 써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이미 세무회계 수업을 세법 수업을 많이 수강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제 학원에서 항상 유예반을 위해서 강의를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한 기본적인 이해력을 높여서 응용되는 문제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뭐 수업 시간 중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둬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기본 개념의 원리, 이해,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이제 아마 집중적으로 강의를 이제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제 가끔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평소에 공부 안 하던 주제 우리 이제 학원에서 오면 정규 수업 시간 중에 시간상의 이제 부족으로 공개 강의로 돌리는 것도 있잖아요. 법인세 같으면 이제 합병, 연결들이 그러한 주제일 것이고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퇴직, 양도들이 그러한 주제죠. 근데 이제 그러한 주제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1차 시험 공부할 때 공부를 잘 안 하시다 보니까 동차할 때는 시간이 없어서 더욱 못하죠. 그럼 유일하게 이제 1차 때 제꼈던 분들은 공부할 시간이 언제겠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여기 이제 아직 합격자 발표가 안 났음에도 오늘 오셨다는 건 애매한 경계선에 걸린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이제 다음 주에 할 뭐 합격자 발표에서 합격하시면 가장 좋은 것이고,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1차 때 안 했던 그 공개 강의한 주제 있잖아요. 그것들을 봐주세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주제들이 이제 24년도에 합병도 나왔었고 그 전년도에 연결도 나왔는데 사실 그러한 기출 문제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수업했던 우리 일반 수업할 때 했던 정상적인 주제들 있잖아요. 그거들에 비해서 실제 시험은 훨씬 더 쉽게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게 평소에 안 하다 보니까 하기가 싫은 거죠. 손이 안 가서 그런 것 뿐이지 그게 대단히 어렵거나 대단히 못할 주제는 아닌 것이다. 근데 그런 것들이 출제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렵게 출제될 때 합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본 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이제 남들이 잘 아는 공개 강의 주제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내년에 시험이 뭐 쉬울지 어려울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준비할 때는 다소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보수적으로 준비하기 좋겠죠. 특히나 여러분들은 이제 한 번밖에 기회가 없었잖아요. 원코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번의 기회를 날려보내지 않겠어는 조금 더 보수적인 공부 방법, 조금 더 이제 많은 공부 시간 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에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수업할 때도 뭐 그런 것들 강조하도록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뭐 저는 이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세법학 윤종 선생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법학 담당하고 있는 이제 유은종이고요. 저는 그냥 짧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그 UA 1기 과정에서 저는 이제 교재를 임팩트 세법학 이제 1부, 2부, 그다음 이제 퍼펙트 세법학은 이제 모의고사집인데 1부, 2부를 좀 같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임팩트 세법학 가지고 일단 기본 강의가 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조문, 또 그 조문이 만들어진 뭐 취지, 그다음에 이제 주요 판례들,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수업 시간에 이제 퍼펙트 세법학을 같이 보면서 모의고사집이 되기 때문에 답안 작성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이제 보면 이제 배운 판례가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내유가 배운 판례인지 아니면 처음 보는 케이스인지 그걸 잘 구분하지 못해서 퍼펙트 세법학의 이제 판례 사실관계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전 문제처럼 좀 문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부교재를 이제 퍼펙트 세법학으로 삼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례형 문제들을 좀 같이 풀어나간다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교재를 임팩트 세법학으로만 했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퍼펙트 세법학도 좀 결합이 되어서 수업이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유예 1기부터 모의고사 연습도 같이 병행이 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세법학 같은 경우에는 답안 작성하는 방식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또 답안 작성을 좀 해봐야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이렇게 공부해서는 뭐 실제 쓸 수 없겠구나, 뭐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게 이제 계속해서 수정이 돼가면서 본인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요. UL기 과정부터 모의고사 집하고 좀 병행을 해서 좀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업은 이제 세법학 2부를 좀 먼저 나갈 거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지방세. 거기까지 이제 수업이 먼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일부로 가서 국세, 기본법, 법인세, 소득세, 상징세,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개정사항이 제일 많은 게 조특법이 되기 때문에 조특법 강의를 맨 마지막에 할 거고요. 조특법 강의는 또 한 번 들어선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공개 특강으로 강의가 같이 또 진행이 돼요. 언제든지 이제 동영상 강의로 무료로 들으실 수 있게. 그리고 나서 이제 특수 주제가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정규 수업 시간 말고 공개 특강 강의로 진행되는 게 있는데 그 수업이 그 후에 좀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판례 포함 강의가 있고 판례 제외 강의가 있는데, 판례 특강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정규 수업이 이제 조특법까지 다 끝나고 공개 특강 강의가 전부 다 끝나면 바로 판례 특강 강의가 진행이 될 거야. 연속해 가지고. 근데 이제 보통 한 5회에서 6회, 뭐 짧으면 한 4회 정도에 걸쳐서 판례 특강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판례 강의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기존에 배웠던 판례들
바탕으로 해가지고 판례 가지고 사실은 책을 빠른 시간 내에 이력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국세기본법을 한 4시간 만에 순수히 이제 사례 중심으로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해서 쭉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짧은 시간 내에 사례형 문제들이라는 대비도 병행하면서 그냥 회독수를 좀 올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정규 수업 시간 이제 조문 중심으로 좀 정리가 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례를 좀 더 심화 수업하는 과정이 판례 특강 과정이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정도 선에서 좀 설명을 마치고요. 나머지 나중에 수업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다음에 이제 정재원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과목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예, 세법학 맡고 있는 정정훈입니다. 제가 저술하는 세법학 책은 세법학 1, 2부 이론서와 이걸 요약한 세법학 찜책이 있습니다. 위의 강의는요, 폭넓고 깊숙한 내용의 어떤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도 상당하기 때문에 세법학 법령 내용, 판례, 기출문제, 판례를 응용한 사례 문제가 수록된 세법학 1, 2부 책으로 강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도중에 제가 칠판에 적은 그림이랄지 판사 내용을요, 옮겨 적은 손글씨로 타이핑한 세법학 서브노트를 같이 병행해서요,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수강하면서 칠판에 적 내용을 따로 적을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강의 노트를 병행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개정 내용이 적은 부가 개소 먼저 강의를 합니다. 우리 강의 세법학 강의가 1월 19일자 있죠. 1월 19일자에 시작해서 부가 개소로 같이 강의 일수 기준으로 6회차, 3회차 이렇게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한 5회차 강의하고 세법학 일부로 와서 상정, 국기, 법인 소득해서요. 3월 중순까지 유예 1단계 세법학 강의를 완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1월 19일부터 3월 중순까지 이 기간 때 세법학을 한꺼번에 완성하기는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12월 말 1월 중순까지 여러분들이 시간이 유예 공부니까요, 다른 영어 과목이랄지 1차 과목을 하지 않고 2차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세법학을 미리 수강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제가 1월부터 3월까지 세법학 1, 2부 책으로 강의한 내용으로요, 미리 여러분들이 수강을 해주시면 선행 학습을 하시면 이 본 강의에서 진도를 빠르게 나갈 수 있고요. 한번 들었던 내용을 다시 공부하니까 이해 정도가 상당히 높아진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조세특례제한법도 25점 배점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년 3월 초에 제가 공개특강으로 강의할 건데 그때 한 방에 그 많은 주제를요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공개특강을 올려줬으니까요. 세법학 2-2가 저투법 이 책이거든요. 그 책자로 올해 제가 강의한 그 공개특강 내용을요 수강을 미리미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시한이 이와 같이 금년 말로 끝나는 것도 있는데 그걸 공부할 거냐 말 거냐 상당히 12월 중에 공부할 때는요 갈등이 생겨가 많습니다. 제가 12월 초에 저투법 그 법률안이와 같이 최종 국회를 통과해서 확정되면 이런 주제는 적용 시한 연장됩니다라고 연장 여부를요 도표로 이와 같이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책을 펴서 그 연장 여부를 체크하면서요 저투법 공개특강을 미리 수강해 주시면 내년 3월 달에 그때 공부를 시작했을 때보다 한 발 앞서 공부를 하니까요 훨씬 합격에 빨리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공부하는 시간은요 내년 8월 초로 정해졌습니다. 미리미리 빨리 이와 같이 풍부한 공부를 해 나가는 게요 내년 그 유예 2단계, 3단계 모의시험을 보거나 이럴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예 1단계에서는요 말화는 구호 스터디를 이런 거와 같이 진행합니다. 핵심 주제, 이런 주제를 서브노트 해오세요. 목차와 키워드로 구성된 서브노트를 해오세요 라고 이렇게 정해주면요 금요일 날 그 말로 하는 스터디에 참여할 분들이 같이 발표하는 이 시간을요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요 서브노트 작성한 걸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간단한 멘트를 이렇게 적어서요 피드백 자료를 다시 여러분 이메일로 전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과목별 설명하는데요. 이 합격이 결국 공부 수험 생활을 이렇게 적고 세무사로서 직업을 갖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런 만큼 이 합격 여부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죠. 그런 어떤 큰 의미가 있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여기 계시는 훌륭한 선생님들과 몰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우리 스태프분들 다 같이 노력해서 여러분들을 우리 학원에서 꼭 합격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100%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학원에서 준비한 2차 설명입니다.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저도 유예 생활을 했었는데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유예 때 울었던 기억도 나는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은데, 왜 그랬냐면 공부가 끝이 없잖아요. 특히 세법학이라는 과목을 제가 처음에 공부했을 때는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과목, 이렇게 느낄 정도로 야, 이건 도대체 끝이 없는 과목이구나 이렇게 느꼈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2차라는 기간이 되게 긴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안 길어요. 굉장히 짧아요. 좀 있으면 이제 2단계씩 하고요. 좀 있으면 3단계씩 하고 좀 있으면 시험 보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여러분들이 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루라도 빨리 선택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셔야 되고, 내가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뭘 해야 될 거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진행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 선택하셔가지고 2차 공부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선생님들 계시니까요, 끝나고 나서 질문 같이 하시고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